뉴욕 한복판, 평범했던 K뷰티샵 앞에 갑자기 수십 명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SNS는 한국 화장품 대란 이야기로 뒤집혔고, 인플루언서들도 앞다투어 K뷰티 관세부가 걱정해 화장품을 대량 구매하기 시작했죠. 한마디로 관세 인상 소식에 미국 전역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진짜 변화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뷰티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잠깐, 오늘의 이야기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뉴욕 퀸스에서 작은 K뷰티샵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영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온 지난 10년, 낯선 땅에서 손님 한 명 붙잡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언제부턴가 제 매장에는 현지인, 이민자, 여행객까지 다양한 손님이 오기 시작했죠. 한국 화장품이 좋다는 입소문이 조금씩 퍼지면서 샵의 활기가 돌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앞이 깜깜해질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른 아침, 늘 그렇듯 가게 문을 열기 전 뉴스를 켰죠. 화면엔 굵은 자막이 떴습니다. 한국산 상품 관세 인상, 미국 소비자 직격탄이라는 뉴스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관세라는 단어는 들을 때마다 제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들여오는 화장품의 가격이 오르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 가게로 몰아닥칠 게 뻔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걱정이 아니었죠. 손님들 반응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 매장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이젠 화장품도 비싸지겠네요. 단골 손님 마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건넸죠.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속으론 복잡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라면 재고가 남아돌까, 아니면 반대로 사람들이 미리 사재기를 할까?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가게는 제 인생 전부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뉴스를 더 꼼꼼히 챙겨보게 됐고, 한국 본사와도 몇 번이고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주변 상점 주인들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했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이 위기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죠. 저 역시 마음 한구석에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 폭풍의 한복판에서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시련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용기가 제 안에서 움트고 있었습니다. 저의 가게, 저의 손님들,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밤이면 쏟아지는 생각들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했죠. 아침에 매장 문을 열 때마다 달라진 손님들의 분위기를 감지해야 했습니다. 마주치는 상인들의 짧은 눈빛, 모든 것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게 구석에 놓인 재고 박스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언젠가부터 화장품 유통업체와의 연락도 예민해졌습니다. 신제품이 언제 들어올지, 가격은 또 얼마나 오를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기를 붙잡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하루는 점심시간이 지나자마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가게 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세 인상이라는 현실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이제 제 삶과 가게에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 그 사이에서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샵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평소 한적하던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환상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줄이 서 있었습니다.
선영 씨, 문 열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단골인 제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제니 뒤로 낯익은 얼굴들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게로 들어서자마자 질문 세례가 쏟아졌어요. 관세 언제부터 적용돼요? 가격이 얼마나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사두는 게 좋겠죠? 혼란스러운 가운데 사람들이 평소보다 2배, 3배 많은 양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열대가 순식간에 비어갔어요. 이건 단순한 쇼핑이 아니었어요. 마치 작은 공황 상태와 같았죠. 옆 가게 주인 루크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선영, 무슨 일이야? 오늘따라 사람들이 많네. 동네가 들썩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영 씨, 큰일 났어요. 문이 활짝 열리며 마크가 들어왔어요. 마크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변호사로 1년 전 우연히 제 가게를 발견하고 K뷰티의 열렬한 팬이 된 단골이었습니다. 항상 정장 차림의 완벽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는 마크는 오늘따라 더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뉴스 봤어요? 관세가 정말로 35%나 오른대요. 제 피부 관리 루틴이 엉망이 될까봐 걱정됩니다. 마크는 말하면서 진열대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평소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제품을 카트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토너, 에센스, 앰플, 시트 마스크까지 한 박스씩 집어들었죠. 이러다 앞으로 구할 수 없게 될까 봐요. 6개월치는 사둬야 할 것 같아요. 마크의 행동을 보며 다른 손님들도 덩달아 더 많은 제품을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5배 이상 많은 판매량이었어요. 이대로라면 오후가 되기 전에 모든 재고가 소진될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가게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금발머리를 휘날리며 소피아가 들어왔습니다. 소피아는 뷰티 인플루언서로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유명인이었죠. 스마트폰을 들고 실시간 방송 중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퀸즈의 숨은 보석, 선영의 K뷰티 천국입니다. 보세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관세 폭탄 소식이 전해진 후 이곳은 뷰티 매니아들의 성지가 되었죠. 소피아의 카메라가 가게 안을 비추며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모습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에 더 놀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을 건 K뷰티뿐이에요. 저도 지금 한 달치 제품을 사러 왔답니다. 여러분도 서두르세요. 소피아의 방송은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가게 앞은 완전히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인종,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아시아계, 백인, 흑인, 히스패닉까지. K뷰티의 매력은 인종의 경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죠. 마크는 계속해서 가게에 머물며 사람들에게 제품을 추천해주기 시작했어요. 이 크림은 정말 기적의 제품이에요. 피부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걸 경험할 수 있죠. 변호사의 말투로 제품을 설명하는 마크의 모습에 웃음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이미 제 가게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걱정으로 가득 찼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 열기가 얼마나 지속될까? 라는 의문이 들었죠. 관세가 실제로 적용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불확실했어요. 소피아의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자 매장의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방송 화면 너머에는 수백 명의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접속해 있었습니다. 지금 뉴욕 K뷰티 매장 상황 실시간입니다라는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피아는 화장품 진열대 앞에서 하나씩 제품을 들며 관세 인상 전에 꼭 사야 할 필수 아이템을 소개했습니다. 이 모습은 곧장 SNS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매장 앞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할 틈도 없이 손님들을 응대해야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제 머릿속에는 불안과 기대가 엉켜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서로 경쟁하듯 빠르게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품 박스를 통째로 들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매장 안에는 여러 언어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미국인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 출신의 이민자들도 이날만큼은 모두 K뷰티의 대열에 합류한 듯 보였습니다. 한참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한 손님이 스마트폰을 들고 직접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또다시 매장으로 몰려드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SNS는 온통 K뷰티 사재기 열풍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매장 재고는 순식간에 바닥이 드러났고 급하게 창고에서 박스를 더 꺼내오기도 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는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누군가는 친구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원하는 제품을 대신 골라주기도 했습니다. 매장은 점점 더 북적였고 직원들도 저마다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마크 역시 여러 번 카트를 들고 오가며 평소보다 훨씬 많은 제품을 골랐습니다. 마크는 저에게 선영 씨, 오늘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날이 오다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긴장과 걱정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국 화장품을 찾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지역 커뮤니티 뉴스에까지 저희 매장의 상황이 보도되었습니다. 관세 폭풍 속 K뷰티 대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한국 화장품을 둘러싼 현지의 열기와 혼란, 그리고 이민자 상권의 변화가 상세하게 전해졌습니다. 매장은 하루 만에 평소 한 달 매출에 버금가는 기록을 세웠고 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기쁨과 불안,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밤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매장 안팎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재고 박스를 옮기며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밤사이 도착한 주문 확인 문자만 해도 수십 건이었습니다. 손님들의 문의는 끊이지 않았고 온라인 주문 시스템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트래픽을 기록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남은 상품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배치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재고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신제품 입고 일정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매장 한쪽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단골 손님 마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크는 오늘따라 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K뷰티 샵을 응원하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친구들도 연이어 매장을 찾았습니다. 마크는 저를 보고 선영 씨, 다들 도와주고 싶어 해요. 함께 힘내요라고 말하며 손에 작은 간식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곧이어 인플루언서 소피아도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소피아는 오늘도 라이브 방송을 켜고 현장 분위기와 한국 화장품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저희 매장을 찾았습니다. 한인 이민자 가족, 인근 상점 주인, 현지 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주문이 끝난 뒤 재고 정리에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또 다른 손님들은 남은 상품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거나 포장 작업을 도와주었습니다. 가게 안팎에는 작은 연대의 기운이 퍼졌습니다. 저는 이 위기가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매장은 마치 축제처럼 활기찼습니다. 아이들은 매장 한켠에서 K뷰티 샘플을 나눠주며 장난을 쳤고 어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경험을 나눴습니다. 저는 힘든 순간에도 모두가 함께하니 버틸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이곳에서 작은 영웅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그 사이에서 피어난 연대의 힘을 마음 깊이 느끼며 저는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상황은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관세 인상에 대한 손님들의 우려가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며 직접 무언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K뷰티 체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소식이 동네 커뮤니티에 알려지자마자 참가 신청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에서 온 손님들에게 한국, 프랑스, 미국 화장품을 각각 비교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각자 손등에 제품을 발라보고 향과 발림성, 흡수력 등을 꼼꼼히 비교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손님들의 표정에는 기대와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놀라운 건 대부분의 손님들이 K뷰티 제품을 가장 먼저 선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크와 소피아도 행사에 참여해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눴습니다. 소피아는 이 제품을 쓰고 나서 피부가 달라졌다며 만족감을 표현했고, 마크 역시 가격도 합리적인데 품질까지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체험을 마친 손님들은 각자 SNS에 소감을 남겼고, 이벤트가 끝나기도 전에 온라인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가게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직접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이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는 K-뷰티샵의 체험 이벤트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을 제친 한국 화장품의 비밀이라는 제목과 함께 현장에서 체험한 손님들의 만족도, 품질 비교 결과, 그리고 K뷰티에 대한 열광이 상세하게 보도됐습니다. 저는 화면 속 제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민 와서 처음 가게 문을 열었던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스쳐갔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지치지 않았던 마음, 그리고 저를 믿고 응원해준 손님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고마웠습니다. 관세라는 큰 파도를 넘어서 저는 모두와 함께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벤트가 끝난 뒤에도 매장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관세 인상이 현실이 된 뒤로 화장품 가격표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고를 관리하며 손님들에게 조심스럽게 가격 인상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이 정도면 여전히 합리적이다라며 웃으며 제품을 집어들었습니다. 품질과 가성비, 이미 쌓인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그제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크는 가족과 함께 다시 매장을 찾았고, 소피아는 새로운 K뷰티 제품 리뷰를 찍겠다며 신이 난 얼굴이었습니다. 매장에는 여전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직접 느끼면서 K뷰티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관세에도 무너지지 않는 K-뷰티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현지 방송에서도 저희 매장이 짧게 소개됐습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미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특히 올리브영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생산 공장을 늘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네 상점들도 새로운 가능성에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날에는 한 이민자 가족이 "이젠 이 제품이 우리 집 필수품이 됐다며 저를 찾아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관세라는 현실이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위기 속에서 드러난 충성도와 연대, 그리고 변치 않는 신뢰가 우리 매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용기와 확신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K뷰티는 단순히 유행이 아닌 모두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관세 인상 이후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저 스스로를 다잡아야 했습니다. 아침마다 매장에 들어설 때 진열대 위에 놓인 제품들의 숫자를 세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혹시라도 빠진 건 없는지, 앞으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해보곤 했습니다. 때때로 밤에는 전화기를 붙잡고 유통업체의 신제품 입고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손님들이 남겨둔 감사 편지와 SNS 응원 글을 읽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도 매장 한켠에서 포장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손님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영 씨, 힘드시죠? 그래도 이 가게가 있어서 저희 가족이 많이 든든해요. 짧은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한 상인을 넘어 한 사회의 작은 일원이 된 듯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이 저를 응원해주는 존재라는 사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매장을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마음이 오가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바람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매장 앞에는 또다시 긴 줄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사재기 열풍이 아니라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모여든 사람들의 행렬이었습니다. 매장 문을 열 때마다 마주치는 손님들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웃음. 그 모두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이민자로서의 외로움보다 이곳에서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더 크게 느끼게 됐습니다. 저와 손님들이 함께 쌓아온 시간과 신뢰, 그리고 변치 않는 K뷰티의 힘이 이곳 뉴욕의 중심에서 더 크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관세 폭풍이 지나간 후 동네는 새로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제 작은 K뷰티 샵을 중심으로 한인 상점들이 하나둘 연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 공유로 시작했지만 점차 공동 프로모션으로 발전했죠. 선영 씨, 우리 함께 이벤트를 열면 어떨까요? 옆 가게 김밥 전문점 사장님이 제안했습니다. K뷰티와 한식을 함께 알리는 거죠. 그 제안에 영감을 받아 동네 한인 상점들과 회의를 열었어요. 한식당, 한국 식료품점, K-팝 음반 가게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전에는 각자 사업에만 집중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뭉치게 된 거죠. 연대하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의 한국 문화거리를 만들어봐요. 제가 제안했죠. 모두가 열정적으로 동의했고 코리안 컬처 위크라는 이벤트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각 가게가 자신의 전문 분야로 참여하는 축제였죠. 준비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현지 미국인들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제안한 거죠. 마크는 로펌의 지원을 약속했고 소피아는 대형 SNS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동네 이탈리안 레스토랑 주인은 자신의 가게 앞 공간을 행사장으로 내어주겠다고 했어요. 한국 문화가 우리 동네를 더 풍요롭게 해주고 있어요. 저도 동참하고 싶어요.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민자와 현지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7년간 뉴욕에 살면서 이렇게 강한 연대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코리안 컬처 위크 전날, 동네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어요. 거리마다 한글 간판이 걸리고 태극기와 함께 미국 국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가게마다 한국 전통 장식으로 꾸며졌고 K-팝 음악이 거리를 가득 채웠어요. 축제 당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뉴욕 전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일부는 인근 주에서도 왔다고 했어요. 소피아의 SNS 캠페인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 거죠. 제 매장 앞에는 K뷰티 체험존을 마련했어요. 관세로 인해 가격이 올랐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제품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도 다시 진행했는데 여전히 K뷰티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에요. 문화예요. 한 고객이 감탄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저녁에 열린 거리 공연이었어요. 현지 K-팝 커버댄스 그룹들이 공연을 선보였고 한국 전통 춤 공연도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참여한 패션쇼는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마크는 이벤트 중간에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이 지역을 코리아타운으로 공식 지정하는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소식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작은 동네 가게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이제는 뉴욕의 새로운 문화 지구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된 거죠.
행사장을 둘러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K-뷰티, K-푸드, K-팝.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특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작은 카페 테라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여대생이 다가왔어요. 저도 나중에 선영 씨처럼 K-뷰티 샵을 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학생의 순수한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그녀에게 제 경험을 나누며 조언해 주었어요.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축제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어요. 지역 뉴스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한국 언론에서도 취재를 왔습니다. 뉴욕 한복판에 피어난 한류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죠. 한 달 후, 마크가 들고 온 서류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시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지역을 코리아타운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리 입구에 코리아타운 환영합니다라는 표지판이 세워질 예정이라고 했어요. 기념식에서 마크가 연설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업지구가 아니에요. 문화의 교류,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죠. 이것이 바로 뉴욕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어요. 저도 스피치를 부탁받았지만 감정이 북받쳐 간단히 말했습니다. 저는 7년 전 꿈을 안고 이곳에 왔어요. 때로는 힘들고 외로웠지만 이제는 또 다른 가족을 찾았습니다. 이건 이제 상품이 아니라 모두의 문화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이야기죠. 코리아타운으로 공식 지정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 동네는 뉴욕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어요.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평일에도 K-뷰티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관세 폭풍이라는 위기는 오히려 K-뷰티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죠. 제 매장은 이제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어요. 올리브영과의 파트너십 덕분에 규모를 2배로 확장했고 직원도 3명이나 고용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모든 일을 했는데 이제는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죠. 가끔 문을 열고 매장에 들어설 때면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선영 씨, 보세요. CNN에서 또 취재 요청이 왔어요. 직원 중 한 명이 이메일을 보여주었어요. K-뷰티 열풍은 이제 단순한 지역 이슈가 아닌 국제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세 대란이라는 뉴스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문화 현상으로 발전했어요. 각국 미디어에서 취재 요청이 쇄도했고 저는 어느새 K-뷰티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1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대형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K-뷰티 열풍의 중심에서 그녀의 영향력도 함께 커진 거죠. 우리가 함께 만든 선영 X 소피아 콜라보 제품 라인은 출시 첫날에 완판을 기록했어요.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소피아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K-뷰티는 이제 미국인의 일상이 되었어요. 그녀의 말처럼 K-뷰티는 이제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정한 팬이 되었어요.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K-뷰티의 품질과 효과에 매료된 사람들은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이 본격화된 것이었어요. 첫 미국 공장이 뉴저지에 세워졌고 덕분에 일부 제품은 관세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을 넘어 양국 간 문화와 일자리 교류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죠. 마크는 이제 K-뷰티 기업들의 법률 자문을 전담하는 팀을 로펌 내에 꾸렸습니다. 단순한 고객에서 사업 파트너로 발전한 거죠. 그는 사무실을 코리아타운으로 옮겼고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선영 씨 덕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피부만 좋아진 게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했으니까요.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매장을 찾아왔어요. 바로 뉴욕 시장이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은 뉴욕의 자랑스러운 문화 명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선영 씨의 K-뷰티 샵은
그 중심에 있죠. 다문화 도시 뉴욕의 성공적인 사례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방문은 지역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고, 덕분에 동네는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은 이제 브루클린의 K타운 퀸즈의 플러싱에 이어 뉴욕의 세 번째 한인 밀집 지역으로 공식 인정받았어요. 그날 밤 서울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아, 방금 뉴스에서 너 봤다. 뉴욕 코리아타운 이야기하면서 내 얼굴이 나오더라.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하구나. 부모님의 자랑스러워하는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가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 몰랐어요. 다음 달에 한국 방문하면 모든 이야기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K뷰티가 어떻게 그들의 일상이 되었는지요. 전화를 끊고 창밖으로 코리아타운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형형색색의 간판들과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한글로 쓰여진 표지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광경이었죠. 그 순간 제 마음에는 깊은 자부심이 일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 한국의 혁신 정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지혜가 세계에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관세라는 폭풍우는 지나갔지만 그 폭풍이 남긴 것은 파괴가 아닌 더 강하고 빛나는 K뷰티의 미래였어요. 위기는 결국 기회가 되었고 K뷰티는 이제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K뷰티는 한국인의 자부심이자 세계를 사로잡은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순간, 관세라는 파도를 이겨낸 힘, 연대와 믿음, 그리고 K컬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K뷰티를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